쿠웨이트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정부는 쿠웨이트 비전 2035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석유 의존 국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지식 기반 경제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개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제 걸프 지역 전체의 목표가 되었지만 현재 쿠웨이트는 남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막대한 전력, 기록적 외국인 투자, 항공, 금융, 관광 분야의 첨단 허브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형 핵심 프로젝트에 정부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으며 추가 투자도 예정돼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과 그 외 항공산업의 확장은 이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며 규모 면에서도 거대한 이 공항은 쿠웨이트의 야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쿠웨이트가 지정학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촉매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공항이 쿠웨이트의 잠재력을 실현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 한 나라의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나라 현대사의 흥망성쇠를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속담을 빗대어 말하자면 쿠웨이트와 그 공항의 미래를 알려면 그들의 출발점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항공 역사는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쿠웨이트는 전략적 위치에 작은 항구 도시였고 영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의 전신인 임페리얼 에어웨이즈는 정말 이름 그대로 제국적이었죠. 이들은 베두인 중심지를 대륙간 항공 노선에 연결했습니다. 낡은 비행기들이 도시 외곽의 단순한 활주로인 다스머 공항에 착륙했고 주로 영국과 인도 사이의 길고 지루한 여정 중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습니다. 1932년 민간 항공편이 시작되어 진주와 지역 무역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34년 유전이 발견된 후 쿠웨이트 오일 컴퍼니가 설립됐습니다. 기업 교통 증가와 외국 기술자 유입 관리로 현대식 공항이 제한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영국 행정관들이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쿠웨이트 석유 경제가 활성화되자 이 계획이 재추진되었습니다. 아우누그라 공항은 쿠웨이트시 누자 지구에 건설됐으며 더 큰 활주로, 콘크리트 건물, 주간 운항용 경납고가 있었습니다. 외국 항공사 발권 직원이 도심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 최대 석유 수출국으로 꾸준히 성장했으며 1954년 쿠웨이트 내셔널 에어웨이즈 설립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1961년 쿠웨이트가 영국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쿠웨이트는 수도에서 약 16km 남쪽에 새로운 무구와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예스 알누그라 공항은 운영이 중단되고 인프라도 새 허브를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엔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22km 아스팔트 활주로, 여객 터미널, 24시간 관제탑을 갖춘 이 공항은 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이 공항은 국가항공사가 트랜스아라비아 항공의 더글라스 커머셜 4대를 인수해 더 큰 항공기 보유량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 세계와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기 쿠웨이트는 바레인과 함께 걸프 지역에서 가장 발전되고 진보적이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나라였고 실제로 쿠웨이트는 자국의 국적 항공사 덕분에 지역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까지 새 터미널 건설로 연간 약 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엔 주간에만 운영됐지만 확장된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첨단 항법과 착륙통신 시스템, 현대적 조명 네트워크도 갖추게 됐습니다. 지역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터미널 바로 옆에 새로운 화물 허브도 건설되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 너무 계획처럼 굴고 싶진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꼭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들 중에서도 이 터미널은 정말로 그리고 지금도 꽤나 독특하거든요. 직접 한번 보시죠. 이 터미널은 일본 메타볼리즘 운동을 이끈 건축가당의 겐조가 설계했습니다. 이 운동은 전후 일본 폐허에서 시작됐습니다. 광물 수출 호황으로 경제가 성장했고 일본 문화에도 매료됐습니다. 여러 중동 국가 중 쿠웨이트가 두드러졌는데 도쿄 쿠웨이트 대사관 설계 성공 후 이 운동 주창자들에게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신 터미널 2로 불렸던 켄조 탕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저명한 평론가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미널이라며 색상과 형태에 숨막히는 단순함이라 극찬했습니다. 하얗게 조각된 공간은 얼음 조각만큼 시원하고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큼 거대하며 텐트나 캔버스처럼 가볍다고 평했습니다. 케이블과 돛에 매달려 있었고 그것은 내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새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이곳은 항공기처럼 설계되었고 실제 비행기들이 그 윤곽을 따라 주차되어 마치 아기 비행기가 어미 비행기에게 젖을 먹는 모습 같습니다. 일부 팬들은 당시 스타워즈가 문화 현상이라 이곳을 할리우드식 우주선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역사는 더 어두워집니다. 1980년대에 걸쳐 기존 활주로와 평행한 두 번째 35km 길이의 동쪽 활주로를 포함한 일련의 확장과 리모델링 이후 쿠웨이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은 이라크의 충격적인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시대를 정의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1990년 8월 2일 사담 후세인 군대가 공항을 점령했고 침략자들은 공항을 군사물류기지로 전환했으며 연합군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대의 쿠웨이트 군용 및 민간 항공기를 압수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활주로와 시설들은 요새화되어 방어체계에 통합됐으며 내부는 많이 파손 철거돼 재판매됐습니다. 다음 해 2월까지 공항과 그 중심지로 이어지는 길들은 쿠웨이트 국제공항 전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합군 해방작전의 마지막 주요 지상교전이자 특히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탄간의 포격과 집속탄은 공항 기반 시설을 파괴해 활주로, 유도로, 건물에 큰 크레이터를 남겼습니다. 이라크군은 휴전을 모른 채 전초기지를 지켰지만 공항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나고 쿠웨이트가 해방되었습니다. 피해는 컸지만 미국 자금 지원으로 공항 일부가 빠르게 복구됐고 1991년 중반엔 제한적으로 민간 항공편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와 현대화에는 몇 년이 더 걸렸으며 추가 투자액은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추정되었고 군사 방어력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쿠웨이트는 전쟁 상처를 딛고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부가 항공 서비스 자유화로 민간 항공사인 자지라 항공과 와타니아 항공이 생겼습니다. 플라이두바이, 플라이네스 등 지역 저가 항공사도 꾸준히 항공 수요를 유지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쿠웨이트 공항은 무려 1억 1,7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2009년에 개장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셰이크 사드 제너럴, 에비에이션 터미널 등 소규모 터미널이 있었지만 공항은 여전히 포화 상태였고 혼잡만 일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 우선순위가 되어 2018년 5월과 8월에 터미널 5와 4가 차례로 추가 건설되었습니다. 터미널 5는 여전히 자지라 항공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4는 9개의 탑승구와 연간 4,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쿠웨이트의 국영 항공사인 쿠웨이트 항공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들은 임시 방편으로 효과적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쿠웨이트도 수십 년간 다른 문제에 직면했고 이제 경고 수준입니다. 남쪽 이웃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쿠웨이트의 걸프 내 영향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가 절실히 필요로 했고 지금도 필요로 하는 것은 수년간 꿈꿔왔고 은밀히 계획해온 새로운 7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거대 터미널 2였습니다. 새로 계획된 이 터미널만으로 연간 최대 1,3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성장 여지는 충분합니다. 곧 2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면 연간 2,500만 명 수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5천만 명 이상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 복합단지 내 다른 운영 중인 터미널들의 연간 수용 인원 약 1,400만 명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쿠웨이트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용 능력을 가진 공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항은 바닥 면적만 해도 무려 70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기존 터미널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쿠웨이트 항공 터미널 4는 5만 5천 추2에 불과하며 자지라 항공 터미널 5는 더 작습니다. 규모를 보면 터미널 2는 켄조 탈게에 터미널 1이 들어갈 만큼 큽니다. 참고로 그 터미널은 번호가 3번 바뀌었습니다. 새 터미널의 예상 사업 비용은 약 430억 달러로 전액 쿠웨이트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확장 비용은 추정치에 포함된 사업 단계와 자료에 따라
580억에서 820억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공항 설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츠커상 수상 건축회사인 런던 소재 포스터 파트너스가 수주했습니다. 공사는 터키의 리막 인샤트사가 맡았으며 이는 터키 건설사의 해외 단일 패키지 최대 수주 기록입니다. 한편 스페인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 이네코는 전체 확장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된 1단계는 터미널, 중앙냉각 플랜트, 수화물 시스템, 서비스 터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3년까지 관계자들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70%의 완공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점에는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는 인프라에 주어졌습니다. 다른 단계들이 인프라에 의존해 이 단계들이 미리 시작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주변 구조물에 중점을 두며 약 32만 5천 민+의 대형 주차장은 세계 지하층과 중위층에 걸쳐 약 5,000대 차량을 수용합니다. 새 진입로, 지상교통센터, 행정건물, 공사장이 건설됐습니다. 2단계는 2024년 초 약 70% 완공되었으며 앞으로 몇 달 내 완전 운영이 예상됩니다. 3단계, 즉 마지막 단계는 에어사이드 구역에만 집중합니다. 이 구역의 토목 공사는 2024년 말 시작되어 메가 프로젝트가 마지막 구조 단계에 공식 진입했음을 알렸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단지 세 번째 활주로로 길이 458km로 걸프 지역에서 가장 긴 활주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활주로의 길이는 극도로 높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얇고 밀도가 낮은 공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충분한 양력을 제공합니다. 이 활주로는 또한 오늘날 항공업계에서 가장 대형인 항공기들, 예를 들어 에어버스 A380과 같은 기종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이 활주로는 최신 기술과 안전 설비를 갖추고 완공되어 운영되며 21세기 성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발로 1986년 건설된 동쪽 활주로의 주요 공사가 승인되었고 14개월간 세 번째 활주로 가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동쪽 활주로는 4km로 확장되고 복원 및 첨단 레이더와 정밀 유도 기술로 현대화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2단계에서는 유도로, 계류장, 배수 시스템, 포장도로도 개보수되거나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터널 네트워크와 서비스 건물들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관제탑이 설치되어 1986년 지어진 오래된 관제탑을 대체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랍 세계 전반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관제탑은 이슬람 기하학 무늬와 태양빛 같은 주황색이 사막을 비추며 관제탑치고는 매우 매력적인 외관을 가집니다. 최첨단 항법 시스템 덕분에 관제사들은 매년 60만 건 이상의 항공기 운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개의 활주로 전체를 360도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관제탑은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면진 기초 위에 지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큰 작업이고 우리는 아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식 완공 목표는 여전히 2026년 말이며 그 직후 첫 번째 운영 단계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쿠웨이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농담은 정부의 광범위한 개발 캠페인을 비전 3035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약간의 운영 지연을 의미합니다. 모든 좋은 농담이 그렇듯 이 말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2017년 공사, 시작 당시 프로젝트는 2022년 8월 완공 이 목표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큰 타격을 주었고 전 세계 공급망을 멈추게 했으며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외국 인력의 유입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현장에서의 물류 문제, 관료주의적 교착 상태, 입찰 및 계약 과정의 불규칙성, 그리고 해로운 관료적 절차 등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쿠웨이트 항공산업에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 문제들이 쿠웨이트의 경쟁력 확보를 계속 방해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이 공항은 1억 5,600만 명 이상을 처리해 전년보다 26% 늘었습니다. 2024년 중반에는 증가율이 1% 줄었고 다음 해에는 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걸프 지역의 다른 모든 주요 공항들은 꾸준하거나 심지어 기록적인 항공 교통량을 보이고 있었지만 쿠웨이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바이는 2024년 9억 2,300만 명의 승객을 기록해 전년보다 6,100만 명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바이의 신공항이 연간 2억 6천만 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되며
추가 공항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고 정말 대단합니다. 두바이, 도하, 리야드, 아부다비 등 메가 공항들이 규모의 경제로 쿠웨이트의 교통량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프라, 저렴한 항공유, 광범위한 노선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쿠웨이트 공항 자체의 비효율성도 문제입니다. 특히 노후된 인프라와 서비스가 큰 원인입니다. 항공사들은 계속된 운영 미비와 지연을 보고하며 승객 경험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 느린 의사결정, 제도적 장애가 더해지면 실패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항공사 유치나 기존 계약 갱신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주요 항공사들의 꾸준한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60년간 운항한 끝에 2024년 3월에 직항편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루프트한자와 KLM의 이전 철수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소 14개 항공사가 운영을 중단해 쿠웨이트가 항공 허브로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확장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미널이 거의 완공된 것 같습니다. 최근 설치된 승객 탑승교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장비들은 보통 건설 마지막에 설치됩니다. 나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쿠웨이트 완공 시점에 마비된 제도, 관료 문제와 뒤처진 비즈니스 환경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성 유지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쿠웨이트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는 수년간 노력의 결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단한 터미널 자체입니다. 이 자체로도 거대한 메가 프로젝트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터미널 이 디자인은 독특하며 쿠웨이트 정부가 시각적 미학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판자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계의 12km 대칭 날개가 높이 25m 중앙 노드에서 뻗어 있습니다. 이 공항은 1970년대 켄조 탕헤가 설정한 항공 테마로 사며 프로펠러를 닮았지만 시공사들은 더 의도적인 테마를 추구합니다. 삼각형 모양은 걸프 지역 전통 다우 범선을 떠올리게 하며 이 배는 진주 채취와 운송에 쓰였습니다. 또한 이 모양은 쿠웨이트와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맹금류, 특히 숭배받는 매의 비행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다우와 매 모두 쿠웨이트의 국가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약 3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대한 태양광 패널입니다. 단일 터미널에 약 8만 1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며 최대 294메가와트 연간 약 50기가와트시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온수 난방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건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메인 지붕 구조는 엔지니어링과 건축의 진정한 과시입니다. 이 지붕은 포스트 텐션 프리캐스트 아치와 817개 프리캐스트 부재가 연결된 90개 대형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지됩니다. 이 부재들은 350톤 무게로 뗏목 슬래브에서 약 40m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36,964개의 복합자의 강철, 콘크리트 쉘 캐세트로 구성되며 무게는 626톤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집니다. 이들은 모듈식 블록으로 묶여 터미널 내부 공간을 가로지르는 이슬람식 돔을 형성합니다. 모든 쉘 캐세트는 기계 혁신과 컴퓨터 지원 몰드 제작에 특화된 덴마크 아달파가 현장에서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85개의 재사용 및 디지털 조정 가능한 테이블을 사용해 레이저 액추에이터로 수만 개의 독특한 톤 몰드를 만듭니다. 하루에 약 100개씩 빠르게 생산됩니다. 9개의 공장 구역에서 특수 크레인들이 동시에 작동해 쉘을 스트랜드 잭으로 들어올려 임시 작업 구조물에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주로 보조 강철 아치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일정과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캐싯 제작은 2018년 12월 설치는 2019년 4월에 시작됐습니다. 3년 뒤인 2022년 3월 코로나로 인한 중단에도 제작과 설치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전체 설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거주 국가 중 하나인 이곳의 현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상당한 여용량을 제공합니다. 즉, 지붕뿐만 아니라 30cm에 달하는 더 두꺼운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엔 8,000개 이상의 유리 천창이 있어 자연광을 걸러주고 태양 복사를 반사해 열 유입을 막습니다. 건물 외벽의 63% 이상이 고성능 이중 유리로 주로 동서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 자연광이 가득한 탁 트인 우아한 공간을 만듭니다. 포스터스 앤 파트너스가 설계한 이 터미널은 우아한 단순함과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디자인됐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열 기능이 터미널 냉방과 조명 시스템의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건설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강조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미국 그린 빌딩 협회가 수여하는 리더십 인 에너지 앤 엔바이러멘털 디자인 골드 인증 획득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인증은 우수한 친환경 성과를 공식 인정합니다. 업계 최고의 환경보호 기준을 유지하는 인증입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여객 터미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확실히 그중 가장 큰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건물 계획과 건설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저유량 수도꼭지 설치부터 세면대에서 사용된 회색수를 재활용해 병이 물로 사용하는 등 엄격한 물 절약 조치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조치들로 물 소비가 약 50%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나온 물은 현장에서 처리되어 외부 고급 조경 관수에 사용되며 이로써 관수용 식수 필요가 최대 100%까지 감소합니다. 지역의 친환경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상당량이 지역 매립지의 건설 폐기물에서 재활용되었습니다. 공사 예산에는 현장 청소와 폐기물 재활용 전담 인력이 포함됐으며 수집 폐기물의 86%가 재활용됐습니다. 오염물질 측면에서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등 건축 자재는 저휘발성 유기화 합물, 휘발성 유기화 합물 제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최적의 공기질과 열적 쾌적함을 위해 첨단 공기 처리 장치가 설치되며 터미널은 깨끗하고 밝으며 쾌적하고 이동이 쉬운 공간이 됩니다. 이 터미널은 인간 친화성과 이동의 용이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서로 가깝게 배치된 5개 층 각각이 승객 경험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은 각각 도착과 체크인을 담당하며 나머지 층들은 주로 필수 공항 서비스인 출발 게이트와 VIP 라운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제 메인 터미널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전체 승객 경험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항의 기술 사양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가요? 결국 운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하셨듯이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예상되는 항공 교통량을 수용하려면 공항의 기술 시스템이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수화물 처리 시스템, 배기지 핸들링 시스템은 역할을 잘 수행하며 공항의 첨단 기능 중 하나입니다. 독일 베마그룹이 설계한 이 시스템은 토트를 이용해 가방을 분류, 추적하고 지하 수화물 네트워크에 고속 컨베이어로 운반합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시간당 무려 2,930개의 가방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장 가능한 이 시스템은 전체 수화물 스크리닝을 도입했고 컴퓨터 단층 촬영, 엑스레이 장비로 국제 보안 기준을 준수합니다.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은 렉 기반 Early Baggage Storage, 즉 조기 수화물 보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800개의 수화물을 지정 구역에 필요시까지 보관합니다.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 미니로더에 의해 수화물이 들어올려지고 내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조기 수화물 체크인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잡 시간대에 시스템이 과부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여행 가방들은 그곳으로 운반되어 잠시 보관된 후 출발 직전에 다시 지정된 비행기로 옮겨집니다. 이 시스템은 배치 빌딩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는 수화물들을 자동으로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고 꺼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짐 싣는 속도가 빨라지고 지상 조업 직원들도 작업이 쉬워집니다. 이제 승객 경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승객들이 실제로 접하게 될 휴대 수화물 검색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자들은 다행히도 첨단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스캐너 같은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ml를 초과하는 액체와 승객이 헤어져야 하는 두려운 순간도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액체와 전자기기를 가방에 둔 채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큰 불편 없이 지나가길 기대합니다. 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스캔하는 스마트 게이트가 도입되면 수동 검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많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예산, 범위, 국제 경쟁 필요성을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생체 인식 인프라가 구축될지는 지문과 얼굴 인식 기술은 사전 등록이 필요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로 공급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승객들이 새로운 시스템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로 비행 전에 등록하는 시간을 낼 때에만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에어사이드의 발전에 관해서는 그것이 바로 터미널의 일부입니다. 세관, 여권 심사를 지나 공항도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단계로 터미널 36개, 탑승구의 첨단 시각 도킹 안내 시스템 AVDGs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제 전 세계 더 발전된 공항들에서 표준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센서와 디스플레이 유닛을 결합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정확한 주차 위치로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자동화된 고정밀 시스템입니다. 특정 게이트에서 이 시스템은 인간 마샬러를 대체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회전 시간 단축과 표준화, 안전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최신 기술을 도입해 이론상 100% 정확한 항공기 식별과 통합, 계류장 장애물 감지가 가능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보완을 위해 첨단 활주로 조명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조명들은 조종사와 관제색에 시각적 신호를 제공해 야간이나 저가시성 조건에서 안전성과 운항 효율을 높입니다. 이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임계점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LED 조명을 의미하며 모든 조명은 가시성에 따라 수동 또는 자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이 남았네요. 이 모든 것이 성과로 이어질까요? 쿠웨이트가 이웃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면 쿠웨이트가 항공 분야에서 이 지역의 지배력에 도전할까요? 쿠웨이트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낼까요? 짧게 말하면 아니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더 일찍, 더 공격적으로 다각화를 추진했고 막대한 수익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에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두바이나 리야드처럼 관광이나 글로벌 환승 허브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공항을 통해 관광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 발전 등 국민을 위한 현대적 관문 역할을 하며 북부 걸프 지역의 주요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쿠웨이트가 항공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능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제 현대 항공 산업의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어쩌면 스스로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부정합니다. 쿠웨이트는 이미 너무 뒤처졌고 그 문제들이 너무 체계적이어서 사실상 앞으로 더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쿠웨이트의 경쟁력, 저하 요인을 지적하며 이는 유나이티드, 델타, 에어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항공사들의 철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비효율, 노후 장비, 느린 의사결정 문제 모두 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단일 기관인 민간항공총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고에서는 쿠웨이트가 논의를 확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해 추세를 되돌릴 실질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실행 계획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용 후 다른 논평자는 장기 방치와 기회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차세대 터미널과 디지털 혁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쿠웨이트는 이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5월 에도 쿠웨이트 항공의 CEO가 규제 준수 문제로 해임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든 운영 결함 시정이 지연됐다는 뜻입니다. 이는 쿠웨이트 정부가 2035 비전에 진지하게 임한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경영진의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정체되기 쉬운 기업 문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공항과 항공사의 업그레이드는 정부가 성장의 진정으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쿠웨이트는 더 넓은 경제 목표와 연계된 포괄적인 국가 항공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걸프 국가들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에비에이션 비즈니스 미들 이스트 설문조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쿠웨이트가 경쟁력 있는 걸프 항공 허브로 회복하기엔 너무 뒤처졌는지 물었습니다. 46명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했고 32명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8명은 공항 자체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문학적인 석유 수익 외에도 쿠웨이트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구 두 지점의 최단 거리인 대권 항로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쿠웨이트는 유럽과 남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항공 노선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쿠웨이트를 허브로 쓰는 항공사에 더 짧은 우회와 환승 비행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국제 여행객뿐 아니라 항공사에도 매력적입니다. 시간 절약으로 더 많은 항공편 운항과 연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며 특히 유럽과 인도 아대륙 항공로 운영자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계 최대 항공로 중 하나입니다. 쿠웨이트는 걸프만 북쪽 끝에 있어 이 지역 관문입니다. 동남쪽에 위치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쿠웨이트는 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주요 시장들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란, 터키, 란트,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은 모두 걸프 국가들과 대규모로 교역하는 중요한 신흥 시장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중요한 화물 허브가 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국경 근처에 건설 중인 새로운 도로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 중인 걸프 협력회의 철도 때문입니다. 이 철도는 이 지역의 6개 회원국 모두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가 2035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면 화물 허브와 환승 지점이 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북부 경제구역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국경 근처에 조성될 스마트 도시로 정부가 3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외국과 민간 투자를 통해 주요 물류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곳은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와 이라크 국경 근처에 있으며 계획된 걸프 협력회의 철도와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곳의 연결성은 쿠웨이트의 국가 경제를 석유에서 다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곳은 생산적인 산업 중심지이자 주요 지역 공급망과 연결돼 중요합니다. 이는 무역, 운송, 물류, 창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이익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쿠웨이트의 지역 내 영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쿠웨이트는 유라시아와 걸프 국가들을 잇는 공급망을 강화해 필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항은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촉진할 것이며 쿠웨이트의 국가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의 복지, 금융, 비즈니스 지향적 목표를 포함한 다른 개발 목표들의 성공 역시 공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직접적, 간접적 수익, 외국인 투자, 관광, 소프트 파워의 원동력이 된다면 공항은 21세기 쿠웨이트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북부 경제구역, 걸프 협력회의, 철도, 그리고 계획 중인 기술 및 금융 허브인 실크시티와 같은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경제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유한 정치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주요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관리하며 자국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